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. 시작은 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 용어만 보면 머리가 아프시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진짜 꼭 필요한 핵심 용어만 딱 짚어볼 거거든요.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보는 부동산 정보의 한 80%는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, 이런 뉴스 기사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그 유명한 강남 음라 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들어간다. 와, 이거 뭐 대단한 소식인가 싶어서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정작 눈에 들어오는 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단어들 뿐이죠. 네, 바로 이런 것들이요. 용적률, 건폐율, 용적률이 204%라고 하는데 이게 뭐 높은 건가요, 낮은 건가요? 감도 안 오잖아요? 괜찮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답답한 벽을 한번 시원하게 허물어 보자고요.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진짜로 집을 구하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최고예요. 집 구경할 때,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, 마지막으로 진짜 내 집 주인이 되었을 때, 이 단계별로 꼭 마주치게 되는 용어들을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 바로 집 구경입니다. 여러분이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앱을 딱 켰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단어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건폐율.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이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발자국을 쾅 찍었나. 그걸 보여주는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건폐율이 높다? 그럼 건물이 그만큼 땅을 뚱뚱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럼 다음은 용적률이에요. 방금 본 건폐율이 넓이 문제였다면 이 용적률은 높이의 문제입니다. 1층, 2층, 3층 이 바닥 면적을 전부 다 더해서 원래 땅 면적이랑 비교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건물을 얼마나 높이 또 빽빽하게 쌓아 올렸나 바로 그 지표인 거죠. 자, 보세요. 딱 정리가 되죠? 건폐율은 옆으로 얼마나 넓은지, 즉 넓이.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높은지, 높이.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? 이 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아는 그 빽빽한 빌딩 숲이 되는 거랍니다. 그리고 가격 볼 때 맨날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. 호가, 시세, 실거래가. 호가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이 가격에 팔고 싶다고 부르는 가격, 그냥 희망사항이에요. 시세는 보통 이 정도에 거래된다 하는 평균적인 가격이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실거래가. 이게 바로 진짜로 도장 찍고 계약된 가격입니다. 이 셋은 다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세대수는 그냥 그 아파트에 총 몇 집이 사는지 알려주는 거고요. 자, 이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어요. 그럼 다음 단계는 바로 계약이죠.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돈, 그리고 권리랑 바로 연결되는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.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.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떼어봐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등기부 등본. 이건 뭐냐면요. 이 집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이 집 주소가 맞는지, 주인은 누구인지, 혹시 이 집을 담보로 빚이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공식적인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. 이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읽으려면 딱 세 군데만 보면 돼요. 첫 번째, 표제부. 여기선 주소나 면적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요. 두 번째, 갑구. 여기선 그래서 현재 주인이 누구냐, 소유자를 확인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을구. 여기가 중요한데 이 집에 딸린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. 특히 그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집의 빚 기록이에요.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나 그게 적혀 있는 거죠. 만약 이 빚이 집값에 비해서 너무 많다. 그러면 이 계약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예요. 자,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. 그래서 나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질문이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세 가지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. ATV, DTI, DSR.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대출 금액을 결정해요. ATV는 집값을 기준으로 하고요. DTI란 DSR은 여러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. DTI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보는데 DSR은 기존에 있던 모든 대출의 원금이랑 이자를 싹 다 봐요. 그래서 DSR이 훨씬 더 깐깐한 말 그대로 최종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특약사항 한 줄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거든요. 예를 들어 이 문구, 잔금 치른 다음 날까지 절대 추가 대출 받지 마라 라는 이 약속 하나가 집주인이 잔금 받고 나서 몰래 딴짓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하겠죠? 자,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길고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. 축하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. 이제 집주인으로서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야 할 세금도 있고요. 또 알아둬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. 부동산 세금은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. 맨 처음에 집을 살 때,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,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,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, 마지막으로 이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남았을 때, 즉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. 이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쉽죠?
만약에 내가 집주인으로서 세를 주게 된다면 세입자의 권리도 꼭 알아둬야 해요.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딱 마치면 혹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살 수 있는 힘, 바로 대항력이 생깁니다.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도장까지 받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, 우선 변제권도 갖게 되는 거고요. 자, 이제 우리 꽤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새로운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했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그 은마 아파트 기사 다시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아마 이제는 완전 다르게 보일걸요? 어떠세요? 다시 보니까 용적률 204%. 이제 이게 더 이상 외계어는 아니죠. 아, 저 아파트가 땅 면적에 비해서 건물 올린 총 면적이 대략 2배 정도 되는구나.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. 속이 다 시원하죠? 자,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? 건물이 얼마나 뚱뚱하고 높은지 보여주는 건폐율과 용적률, 집의 신분증인 등기부등본, 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LTV, DTI, DSR, 그리고 사고, 가지고 팔 때 내는 각종 세금들까지. 이제 이 개념들만 알아도 여러분은 부동산 뉴스를 읽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부동산의 필수 용어들을 정복했습니다. 이 새로운 지식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셨으니 이제 어떤 집을 찾아보시겠어요? 여러분의 다음 걸음,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내디디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